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 또 제가 느꼈던 경험들 이런 거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급적 좋지 않은 이야기는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완벽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컨텐츠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여기가 벌써 4번째 집이고 중간중간 사무실 이사도 막 하다 보니까 이사 관련 내공이 조금 쌓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느꼈던 어떤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집이나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 부동산 가시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진짜 안 그런 곳도 있었는데 일단 절대 시세에 비해서 싸지 않은데 진짜 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임차인, 임대인 중간에서 그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존하고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약간 배신감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보시거나 그 호갱노노 사이트 요즘 많이 아시죠? 거기에 보면 실거래가 다 나오잖아요. 매매랑 전월세가 최근 거래된 게 얼마인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집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그거랑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체크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집이나 사무실 구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요. 복비가 물론 이렇게 소형 사무실이나 뭐 임대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억 단위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요율 상한선까지 갔을 때 좀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꼭 이렇게 그 요율이 정해져 있다. 나라에서 이 금액을 받으라고 정해준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받으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그 요율 안에서 합의하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거거든요. 500 정도가 나왔다 하면은 뭐 내가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을 내든 그거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할 사항이지 나라에서 500이라고 제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면은 당연히 요율 100% 다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냥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다행히 이제 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를 그분들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몇 번 되게 저렴하게 이동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복비를 정말 많이 들였어요. 심지어 이사 비용보다 복비가 더 많이 나가가지고 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좀 깎아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깎아주실 수 있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화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비를 깎을 생각을 하냐 막 이러시면서 복비를 깎을 거면은 계약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막 심하게 소리를 지르시길래 이거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얼떨결에 그냥 드리게 됐거든요. 돌아서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복비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고생하시는 게 있는데 다만 계약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좀 사장님하고 가격을 합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서로 기분 좋게 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복비를 좀 수월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그렇게 물량이 막 쏟아지는 곳들은 공인중개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복비 되게 잘 깎아주세요. 그냥 사실 그렇게 물량이 터지면은 전월세 가격도 살짝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복비도 아끼고 이렇게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무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사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 좋은 이사업체 만나는 팁이에요. 사실 이거는 팁이 없더라고요.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소개를 받고 후기가 좋은 업체를 이제 부른다 해도 그때그때 파견 오는 사람들이 다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전전집에서 전집으로 이사 갔을 때 꽤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장님께 연락해서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고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게 이사를 해놓으셔가지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에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것도 거꾸로 놓으시고 거실에 있던 전선 같은 거를 화장실 변기 위에 막 감아놓고 그냥 가시고 애들 장난감은 애들 방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만 놔주시면 되는데 장난감이 막 안방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포장이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장님께 지난번이랑 다른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명만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파견오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맨날 똑같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파견이 어떤 분이 올지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 되게 작은 사무실이나 작은 뭐 원룸이나 투룸 정도 이사할 때는 좀 평이 좋은 이사팀이라던가 주변 지인이 이사했는데 되게 괜찮게 잘했다 하시는 분 소개받으면은 아무래도 괜찮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저처럼 이제 한 가정집이 옮겨야 된다, 한 30평 이상 되는 집이 이제 이동을 한다 했을 때는 진짜 복불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갈 때마다 이걸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 차라리 이사 견적 낼 때 접시, 냉장고 이런 부엌하고 제 옷하고 화장대 이런 잔짐 있죠. 이거는 견적에서 빼달라고 하고 큰 짐만 옮겨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큰 짐들 옮기는 것보다 잔짐이 진짜 문제예요. 부엌, 화장대, 옷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진짜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포장이사가 이런 잔짐까지 다 해가지고 넣어준다고 광고는 하시지만 사실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막 가구 만지고 지저분한 손으로 이것저것 화장품이랑 옷이랑 막 식기랑 다 만지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더러워지거든요.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파견 오시는 여사님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알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동선까지 고려해가면서 싹 잘 넣어주시는데 이번 이사 올 때 오셨던 여사님들은 굉장히 엉뚱한 곳에 막 대부분 짐을 놔주셨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번 이사는 여사님 때문에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사 끝나고 따로 저 집에 한 번 오셨던 그 가사관리사님 있거든요. 제 영상도 있는데 정리만 좀 도와달라고 요청드려가지고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결 좀 정리가 됐는데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 번 돈 쓸 바에는 그냥 여사님 제가 아시는 분이나 소개받은 좀 믿을 만한 분으로 두세 분 정도 좀 옮겨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사 후에 정리정돈만 딱 도와주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차라리 의뢰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제가 옷도 보통 이렇게 짐 들어주시는 아저씨들이 같이 정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남자분께서 제 옷을 이렇게 개주시거든요. 좀 뭐랄까 별로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그 손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제 옷들이 다 먼지가 지금 엄청 소복히 쌓였거든요. 이렇게 만지면은 뭔가 먼지 때문에 손이 막 거칠거칠해지는 그런 상태라서 되게 속상해요. 한번 이렇게 살면서 다 빨게 될 텐데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그냥 커다란 비닐봉지에다가 내 옷 다 때려 넣고 그냥 가서 정리 업체를 불러가지고 정리를 부탁을 드리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포장기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부엌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제가 진짜 안 쓰는 게 너무 집에 많아가지고 이걸 다 배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고라는 앱에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다가 배출을 다 시켰거든요. 그냥 어떤 딱 업체를 추천한다기보다는 그 앱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전등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뭐 쓰레기 저처럼 수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면은 고수님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시는 분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숨고 앱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은 오늘 수거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이 앱 검은 봉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봉지에 제가 버리고 싶은 물건을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이것저것 다 넣고 밖에 내놓으면은 가져가서 알아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해주시고 수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편해요. 이게 사실 쓰레기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이사할 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지역마다 업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시고 없다면은 괜찮거든요. 송고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집 정리하면서
꿀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으면 또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벌써 또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